어둠의 숨결을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도 여러분을 괴롭힐 불안하고 음산한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.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. 심리적인 공포와 현실에서 일어난 섬뜩한 사건들이 결합되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는 공포의 세계로 이끌 것입니다. 각 순간마다 진짠담이 담돌니다.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점점 더 깊은 미스터리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. 저와 함께 이 여정을 떠나면서 여러분은 이야기 속 인물들의 고통과 공포를 함께 느끼게 될 겁니다. 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툴툴툴 알 수 없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시골은 아닌데 그렇다고 도시락엔 너무 외곽이고 주변이 온통 산인 그런 곳이 없지요. 그날도 집에서 게임을 하며 학원을 땡땡이 칠 궁리를 하고 있을 때 일터에 나가셨던 어머니가 집에 전화를 하셔서 저에게 호통을 치시며 학원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저는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셨을 때 후환이 두려워 일단 집을 나서긴 했지만 학원은 여전히 가기 싫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집에서는 나와서 학원 입구에서 그냥 걷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. 너 여기 살아? 말소리가 난 곳으로 돌아보니 거기엔 약간은 통통하고 갈색 뿔티 안경을 쓴 제 또래의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. 아니, 나는 여기에 학원 다녀. 이 건물 3층이야. 그 아이에게 그렇게 대꾸를 하고 전 또 학원에 가기 싫은 마음에 걷는 것을 멈추고 닷바닥에 주저앉아 콩벌레를 잡으려 바닥에 돌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. 그때 제 뒤통수에서 그 아이의 말이 들렸습니다. 너 뭐 잡는 거 좋아해? 나랑 가지 잡으러 갈래? 마침 학원 가기 싫었던 저는 그 아이의 말이 너무도 반가워서 그래? 하며 그 아이를 쫓아갔습니다. 그 아이는 마을 뒤편에 산을 올라가더니 스포츠센터 건물을 지나 초등학교 쪽에 산을 오르고 점점 더 사람의 인적이 없는 내진 곳으로 갔습니다. 저는 처음 본 아이에게 얕보이고 싶지 않아서 힘들다는 소리 하나 없이 혼자 찡찡대며 따라갔습니다. 그렇게 1시간여를 더 넘게 따라갔을까? 제 얄팍한 자존심은 한여름의 땔벽과 굳은 돌길에 서서히 무너지고 설상가상으로 신고 있던 신발이 샌들이라 발가락이 너무 아파 그 아이에게 짜증과 투정을 부렸습니다. 야, 어디까지 가지라 했는데 가재 잡으러 가자며. 그러자 그 아이는 치죽 웃으며 손가락으로 저 멀리 있는 조그나 빌라를 가리켰습니다. 조를 지나면 57서반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서만 가져가잖아. 금방 가이실. 그날을 저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알았어. 가져 없기만 해봐. 하고는 다시 그 아이의 등 뒤만 쫓아갔습니다. 그렇게 다시 4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거쳐 정말로 사속 깊숙한 곳에 조그마한 계곡을 발견했는데 그 계곡에서 흘러나온 맑은 물이 작은 소를 이루며 흐르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거기엔 정말로 제 손바닥만한 가재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. 저 정모를 실? 이제 잡으면 돼. 그 아이가 했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고 또 생전 처음 보는 가재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을 그동안 투덜거리고 짜증이 났던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. 이제 가재를 잡지만 하면 되는 건데 가재들이 정말로 재빨라서 전 겨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. 그렇게 제가 실망한 표정을 지으니 같이 갔던 아이가 말했습니다. 너 되게 무섭는다. 저 밑에 내려가면 여긴 먹을 수 있는 우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내가 잡아줄게. 저는 가재 잡을 생각에 좋아하나 하며 그 우물로 갔습니다. 그 우물은 축제화된 우물 벽과 따뜻하지 낮닿아 있는 곳에 작고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었고 거기서는 쉴 새 없이 불이 졸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. 그 아이는 자신의 옷이 젖는 곳을 아랑곳 없이 따뜻하게 착 달라붙어서 손을 구멍으로 넣고는 무언가를 움켜쥐는 시름을 했습니다. 정말 안 잡히는 다 있긴 있는데
아, 진짜. 저는 그 아이가 하는 걸 가만히 보며 물었습니다. 지금 가재 잡는 거야? 여기 가재가 있어? 있긴 있는데 자꾸 손 밖으로 도망간다. 니를 우물 안에 들어가서 가재 좀 몰아다 줘. 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 저는 신나서 알았어 하고는 우물 벽을 기어 올랐습니다. 그리고 그 안을 향해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마치 릴리를 날카로운 곳으로 긁어내는 듯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였습니다. 그때 저는 우물 벽의 시야가 거의 가려졌기 때문에 그 웃음을 누가 내는지는 몰랐지만 정말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끼며 우물로 내려앉았습니다. 근데 발이 딴에 닿지 않았습니다. 그 우물은 정말 짙었고 땅바닥 쪽에 있던 네모난 구멍은 우물물이 넘쳐오르지 않게 하기 위한 불을 내보내는 곳이었던 겁니다. 꼼꼼한 우물 속으로 발이 쑥 들어가서 다시는 못 나올 것만 같은 공토를 흙지며 미친 듯이 우물벽을 긁었습니다. 물을 얼마나 먹은 건지 몸이 무거워지며 배가 불러오는 기분이었고 발로도 계속 우물벽을 쏴고 입과 코가 불 밖으로 나올 때마다 숨을 쉬고 그 아이를 미친 듯이 불렀습니다. 하지만 그 아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. 그때까지 살아온 짧은 인생에서도 가장 후회되는 순간들만 머릿속을 스치며 그렇게 정신을 잃는 순간을 왼발 끝에서 제 샌들을 누군가가 벗겨가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그와 동시에 다시 한번 물 밖으로 떠오를 수 있었고 저는 깜깜한 늦저녁에 고속도로 중앙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. 손톱은 다 깨지고 옷엔 진흙이 잔뜩 묻고 온몸은 흠뻑 젖은 채로 그리고 한 손엔 가재 한 마리를 쥐고 왼발만 아무것도 안 신은 채로 전 제가 청한 상황에 동시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렇게 저만 손에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.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겪은 일을 모두 현실로 와닿기 시작할 때 저는 몸이 놓아 울었습니다. 방금 돌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이젠 난데없이 차들만 쌩쌩 지나다니고 분명히 한낮에 땡볕이었는데 지금은 깜깜한 밤이고 정말 다행인 건 그때가 마침 아버지가 퇴근하시던 때라 중앙선 가운데서 하얀마치 물다가 절 발견하실 부모님의 차를 타고 전 밤 11시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. 집을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은 아무 말도 없이 차를 운전하셨습니다. 아무래도 집에 돌아가는 대로 엄청나게 혼이 날 것 같았지요. 그러다 집을 돌아가는 길을 57서단이라는 이정표가 보였습니다. 저는 너무 울어 끌끌거리는 목소리로 그 이정표를 보고선 엄마, 나 저길 옥전애랑 갔었다? 가서 가재 잡아왔어. 봐봐. 하고는 한 손에 꼭 쥔 가재를 보여드렸습니다. 심지어 가재는 아직까지 멀쩡히 살아있었습니다. 제 말을 들은 어머니는 한참 동안 가재를 들여다보시더니 아까보다 더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. 그렇게 집에 도착하였고 다행히도 부모님은 절 혼내지 않으셨습니다. 전 단순히 학원 빠진 것으로 혼나지 않아서 약간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. 그래도 일단은 변형이라도 해야겠다 생각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상연했는데 어머니가 그걸 가만히 듣다가 잠깐 동안 저를 지그시 쳐다보시더니 옆에 계시던 아버지와 몇 마디를 나누시고는 제게 하는 말을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전 학원에 있던 그 마을에 살던 한 아이가 혼자 가재를 잡으러 갔다가 그 우물을 빠져버렸다고 합니다. 당시 한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다시질 우물은 상당히 남아있었고 심지어 그 우물은 꽤나 당치되었던 탓에 발견도 너무 늦었고 결국 그 안에서 입사를 하게 되었다고. 근데 이상한 점이라면
그쪽 방면은 그날 이후 들어가지도 못하길 패스를 잔뜩 둘러놨는데 제가 갔을 땐 그런 건 보이지도 않았고 우물들도 가득 차 있었는데. 그리고 이건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인데 그날 오래 살던 부모님 친구분이 제가 학원에 가지 않고 어디론가 가는 것을 보셨다는데 그때 저는 계속 기도 가실 그렇게 가지라는 단어만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답니다.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그 미스터리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. 이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? 그들의 고통과 공포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? 댓글로 여러분의 이론이나 의견을 남겨주세요.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. 어둠의 숨결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.